셀 서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셀 서식 문제는 매 회마다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숙달만 잘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1번 A 열의 너비를 2로 하고 1행의 높이를 24로 조정하라. 자, A 열입니다.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로줄 하나를 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컬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행입니다. 가로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로 방향의 한 줄을 우리는 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 A라는 것은 첫 번째 열의 너비를 2로 하고 또 첫 번째 행의 높이를 24로 조정하라.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A 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행을 얘기합니다. 자, A의 열을 선택을 할 때 요 하나의 이제 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A라는 문자 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아래쪽 화살표가 나와요. 자, 이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A에 대한 전체 열이 선택이 되고 그대로 오른쪽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열 너비가 있죠. 열 너비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열 너비는 문제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자, 얼마로? 자, 2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 입력이 되었으면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행의 너비예요. 1행의 이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을 선택을 한 다음에 똑같이 오른쪽 클릭, 자, 밑에서 세 번째 행 높이를 클릭을 하고 행 높이는 얼마? 자, 문제에서 제시된 24 입력을 한 후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자,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열 너비 좁아들었고요. 그 다음에 행의 높이 자, 늘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열과 행의 너비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가 또는 바꿀 수 있는가,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2번을 볼까요? 2번 B4셀부터 B14셀 영역. 자, B4셀부터 B14셀, 즉 4부터 14행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열에? B열에. 그 데이터에 문자와 숫자의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라. 자, 하이픈 또는 뭐 대쉬 또는 뭐 빼기라고도 합니다. 자, 이 기호를 넣어라. 어디에? 문자와 숫자를 찾아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엑셀에 있는 내용을, 즉 셀 안에 입력된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가,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4셀부터 B14셀이 이렇게 있어요. B4셀부터 B14셀에 문자하고 숫자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B4셀을 보게 되면은 SE00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합니다. 2와 0 사이 더블 클릭 또는 뭐 F2키를 눌러서 수정 모드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다가 키보드에 있는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 눌러주면 되고요. 다 했으면 엔터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더블 클릭 마이너스 엔터, 또 더블 클릭 마이너스, 이번엔 클릭으로 할게요. 아래쪽에 클릭하면은 자, 설정되었죠. 그대로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대시, 자, 또 클릭 더블 클릭, 자, 이번에는 하이픈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다시 클릭 더블 클릭 빼기, 자, 클릭 더블 클릭 입력, 자, 문자하고 숫자 더블 클릭 입력, 또 문자 숫자 입력, 문자 숫자 사이에 입력, 문자 숫자 사이에 입력.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영업소 코드에 관련된 내용이었네요. B4셀부터 B14셀 영역에 있는 자, 문자와 숫자 사이에 이렇게 기호를 입력을 해서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G4에서 G14 영역의 셀을, 자, G4에서 G14 영역의 셀을 재고율로 자, 무엇하라? 이름을 정의하시오.
자, 이름정의 문제입니다. 이름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셀에다가 이제 나만이 알 수 있는 또는 어떤 특정한 이름을 지정을 하는 그런 기법인데, 자, 이때는 셀 하나에다가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셀 범위에다가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4셀부터 G14셀 영역이죠. 자, 이 G4부터 G14셀 영역을 잘 보시면 위에 레이블이 재고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이름 정의는 어디서 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할게요. 첫 번째, 수식 입력줄 왼쪽에 보면은 이름 상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이름 상자에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문제에서 지시된 대로 재고율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 요게 바로 이름 정의가 된 거예요. 자, 이름 정의가 되었으면 정확하게 커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름 상자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름 정의와 목록이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범위가 딱 잡히죠. 아하, 또 하나의 셀이 아니라 범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은 이름이 재고율로 바뀌게 돼요. 간단하게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이었고요. 혹시라도 이름을 잘못 지정했다, 오타가 났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수정이 안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다른 방법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방법은 우리 이제 메뉴에 보면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네 번째, 자, 수식을 클릭하겠습니다. 수식 탭을 클릭하게 되면 정의된 이름 그룹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름 관리자가 있죠. 여기에 이름 정의가 있네요. 자, 이름 관리자를 눌러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 하셔도 돼요. 또는 이름 정의를 눌러서 해도 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름에 오타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편집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편집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름을 여기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돼요. 자, 됐습니까? 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범위 지정 한 다음에 또는 셀 지정한 다음에 이름 상자에다가 바로 입력하는 방법이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오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자였고, 혹시라도 오타가 났다면 여기서 바로 고치는 게 아니라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의 편집을 이용해서 이름 수정을 하자 또는 범위 수정을 하자. 그러면 뭐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죠. G3셀에 G3셀이에요. 재고량 한 칸 띄고 대비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자, 메모 삽입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또 항상 표시되도록. 자, 이 메모가 없어지면 안 되고 이 메모는 언제나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G3셀에 재고량 한 칸 띄고 대비. 자, 이러한 메모와 함께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 자, 문제 보죠. G3셀을 클릭을 합니다. G3셀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이제 메모를 집어넣어야 돼요. 메모는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자, 메모 삽입이 있습니다. 자, 이 메모 삽입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자, 유저 콜론 해가지고 나오죠. 자, 이 유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의 이름이 됩니다. 또는 현재 사용자의 이름이 되는데, 이 유저는 지워도 되고 또는 그냥 뭐 냅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결과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좀 깔끔하게, 자, 요거는 지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재고량 한 칸 띄고 대비. 자,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 메모 삽입되는 엔터를 치지 않습니다. 엔터를 치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셀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돼요. 다른 셀 클릭을 했더니, 자, 메모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메모가 입력이 되면, 자, 셀의 이렇게 우측 상단에 빨간색 삼각형 보이죠?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자, 뭐가 나오나요? 메모가 나와요. 갖다 놓으면 메모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메모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하자? 표시가 되도록 하자. 자, 기본값은 이렇게 숨겨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표시로 바꾸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자, 이 문제 역시 간단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중간 아래 보면은 자, 메모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메모 내용을 편집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바로 여기 있네요. 메모, 표시 또는 숨기기.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메모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자, 혹시라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입력하자마자 그냥 메모가 계속 나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옵션 설정을 해준 경우에요. 자, 옵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에 보면 파일에 옵션 보이죠? 자, 옵션 클릭을 했을 때 자, 이 옵션에 대해서 엑셀에서 고급 속성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셀의 이동 방향 같은 것들 또는 여기서 소수점은 어느 정도로 내가 자동으로 삽입을 할 것인지 자동적으로 퍼센트를 넣을 것인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메모가 있는 셀 표시. 자, 표시라는 범위 있죠? 메모가 있는 셀 표시에서 메모와 표식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상 표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기본 값은 여기 두 번째 겁니다. 표식만 보이고 마우스가 위치하면 메모를 표시하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요. 자, 혹시라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고 메모가 항상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메모를 이렇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를 이용해서 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메모를 갖다 놓을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메모의 서식도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메모 서식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글꼴에 대한 설정도 가능하죠. 또 맞춤에 대한 설정 가능하죠. 텍스트를 어디에 맞출 것인지 또 색 및 선 해가지고 채우기 색 또는 선의 종류, 크기 설정도 가능하고요. 자, 여백 가능하고요. 속성 같은 것들이라든가 잠글 건지 않는 건지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메모의 크기를 텍스트의 크기로 맞추고자 한다면 이렇게 자동 크기를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자, 어때요? 텍스트의 영역만큼만 딱 남고 줄어들게 되겠죠. 뭐 크기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그냥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기는 뭐 요게 조금 더 보기가 좋네요. 요거는 문제 채점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동하는 것과 표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5번이죠. B1셀부터 G1셀 영역은 자, B1셀부터 G1셀의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서식이에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셀을 합친 다음에 가운데에 지정이 되도록 하고 글꼴은 굴림, 크기는 14, 글꼴의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밑줄은 실선으로 지정하라. 자, B1셀이었습니다. 또는 G1셀 영역이에요. 자, 이거 제목 영역이었죠. 제목 영역은 자, 가로 가운데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글꼴과 크기와 스타일을 바꿔주겠다. 자,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B1셀부터 G1셀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제시된 문제의 범위에서 홈 탭에 보면 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맞춤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셀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딱 정렬이 됩니다. 자, 이때 글꼴의 크기는 얼마로 하라 그랬죠? 글꼴의 크기 자, 굴림의 14포인트였죠? 자, 굴림의 14포인트니까 글꼴 영역에서 또는 셀에 오른쪽 클릭을 해도 됩니다. 뭐 편한 거 하시면 되는데 자, 나왔으니까 찾지 말고 맑은 코딩이라고 지금 기본 시스템 폰트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글꼴이 바뀌어요. 네, 쉽게 하는 방법. 아니면 찾아야 됩니다. 글꼴 눌러가지고 있는 글꼴들 막 찾아다녀야 돼요. 네, 이런 방법이 있고 글꼴의 크기는 14포인트로 하라. 자,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바로 글꼴도 바꿀 수 있고 크기도 바꿀 수가 있죠. 이어서 글꼴 스타일 자, 굵게 그 다음에 실선으로 밑줄을 그어라. 자,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굵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글자 굵어지고요. 실선은 여기 밑에 있죠. 바로 옆에 보면은 이제 옵션 값들이 있는데 밑줄과 이중 밑줄이 있습니다. 이 밑줄이 바로 실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글꼴 그룹에 보면은 자, 글꼴 그룹에
바로 확장 대화, 확장창이 나와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자, 이걸 클릭함으로써 이제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셀 서식이라는 그 대화 상자의 글꼴 탭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자,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줄 실선 있죠, 색깔 나오죠, 굵게 보이죠. 네, 여기에서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은 없다. 네, 문제에 제시된 내용만 그냥 수행을 하면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6번이네요. 제목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에 자, 영업소를 무엇으로 한자 영업소로 바꾸시오. 한글을 한자로 변환할 수 있는가?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굉장히 쉬워요. 한글을 한자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는 단어 찾기이기 때문에 있는 거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이라고 하는 자,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또는 F2키를 눌러서 편집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한자로 바꾸고자 하는 이 단어 있죠. 영업소, 그 뒤에 커서가 가게끔 합니다. 자, 왔나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무엇을?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 맨 밑에 스페이스바가 있고요. 스페이스바 주변에 한자 키가 있어요. 이렇게 한자 키를 짠 하고 눌러주게 되면 자, 바꿀 내용 영업소 한자 선택 한 개밖에 안 나오죠. 비교해 보자고요. 문제지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은 그러한 한자입니다. 자, 확인했으면 변환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닫기를 눌러 주겠습니다. 자, 문제하고 비교해 봅시다. 어때요? 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글 단어를 자, 한자어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7번입니다. 제목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의 앞뒤에 자, 앞과 뒤입니다.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앞과 뒤에 자, 이 앞과 이 뒤에 특수문자 네모를 삽입하세요. 자, 특수문자 네모 삽입하라는 얘기는 영업소별 앞에 이렇게 네모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재고 현황 뒤에도 이렇게 네모가 들어가도록 표현하라. 자,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특수문자 입력 방법이니까 뭐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맨 앞으로 갑니다. 커서를 맨 앞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특수문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특수문자는 우리 키보드에서 QWERT, ASDFG, ZXCV 자, 이렇게 즉 한글의 자음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자음입니다. 자음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이러한 특수문자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리기호, 즉 네모라든가 뭐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한글 미음을 입력을 하고 한글 미음 입력하고 그대로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특수문자 목록이 나와요. 자, 이 특수문자 목록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싶으면 화살표 있죠. 자, 보기 변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바로 여기 있네요. 자, 검정색 네모. 자, 클릭을 하면 입력이 됐죠. 네, 또 마찬가지 맨 뒤에도 입력을 해야 돼요. 이때는 뭐 똑같이 해도 되지만 한번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네, 복사해서 맨 뒤에다가 붙여 넣어도 돼요. 똑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또 연습 삼아서 미음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고 똑같이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특수문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추가적으로 다른 자음에는 어떠한 특수문자가 배정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동그라미 1, 2, 3 뭐 이런 것들은 이응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이죠. B3셀부터 G3셀 영역을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한 후 표준색 연한 파랑으로 채우시오. 자, B3셀부터 G3셀 영역입니다. 자, 이 영역에 대한 내용을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하라. 그리고 표준색의 연한 파랑으로 무엇 해라?
채워라. 자, 채우란 얘기는 배경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배경색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B3셀이에요. 여기서부터 G3셀에 해당하는 내용, 재고율까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러면 맞춤 탭에 이렇게 6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바로 여기 밑에 줄에 두 번째 이게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 위에 있는 거는 세로 맞춤이에요. 위에 맞춤, 가운데 맞춤, 아래 맞춤. 자,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가운데 맞추었어요. 가운데 맞춤 한 다음에 자, 채우기 색을 지정하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페인트 통 있죠? 자, 이 페인트 통이 바로 채우기 색이에요. 클릭을 한 다음에 테마색이 나오는데, 자, 테마색 중에서가 아니라 밑에 보면 표준색이 있죠? 표준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표준색에 보면 연한 파란색으로 하라. 자, 그러면 연한 파랑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자, 색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색상의 이름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해주면 돼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연한 파랑 확인했으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것이 바로 문제에서 지정한 대로 색상 지정이 되었죠. 자, 9번입니다. B4셀부터 C14셀 영역, 자, B4셀부터 C14셀 영역을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하라. 이거 뭐 쉬운 내용이네요. 방금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가 아니라 가로 가운데이기 때문에 네, B4부터 C14 영역만 정확하게 지정할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고 B4셀부터 C14셀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범위 지정한 다음에 자, 가로 가운데 맞춤이니까 우리 홈에 자, 여기 보면은 맞춤 그룹에 가로 가운데 맞춤. 자, 얘는 뭐라고요? 얘는 세로 가운데 맞춤이에요. 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 한 번만 해주면은 바로 끝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굉장히 쉬워요. 자, 10번 D4셀부터 E14셀까지. 자, D4셀부터 E14셀 영역은 자, 셀 서식 지정합니다.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라. 자, 사용자 지정 형식은 무조건 별표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자, 몇 개 나오도록 그 개라는 글자를 표시하라. 그리고 셀 값이 만약에 0이라면 0개로 표시하도록 써라. 자, 만약에 0일 경우에는 0개로 표시하라.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개라는 글자가 붙어야 되고 또 셀 값이 만약에 0이라면 자, 0개 나오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뭐 이 셀 서식은 뭐 중요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좀 편하게 되어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D4셀부터 E14셀까지예요. 자, 이만큼이네요. D4셀부터 E14셀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1입니다. 컨트롤 숫자 1이에요. 단축키는 아니면 마우스가 좀 더 빠르다. 그러면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 들어가도 되고 또는 자,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확장 아이콘 있습니다. 얘들 클릭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셀 서식의 여기 표시 형식 부분, 이것이 바로 표시 형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라라고 했죠. 자, 사용자 지정을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보기 방식이 이렇게 500이라고 샘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숫자 뒤에다가 어떤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그냥 그 뒤에다가 개라고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이 나오죠.
네,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숫자가 0일 경우에 0개가 표시되도록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표시 형식에 0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0이 있죠. 이거는 0을 그대로 표시하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해시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뭐 샵 또는 우물정이라고 부르는 요 기호. 자, 이 기호는 뭐냐면 마지막 숫자 1의 자리가 0이면 0을 안 쓰는 거예요. 0을 안 쓰고 그냥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한다는 얘기는 0개일 경우에는 0개가 아니라 그냥 개만 나와요. 여기 문자 뒤에 개만. 근데 이 문제에서는 0일 경우에는 0개로 표시하도록 설정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앞에다가 이렇게 0 써주고 뒤에다가 개를 써주면 된다. 앞에 있는 0은 숫자 형식을 의미합니다. 숫자 형식 중에서도 1의 자리가 0일 경우에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정을 했으면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자, 500개, 350개, 300개, 280개, 뭐 135개 이렇게 나오죠. 자, 표시되는 거는 개가 붙어서 나와요. 그런데 위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자, 실제 데이터에는 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봐도 어때요? 숫자만 딱 나오죠. 원본 숫자만 나와요. 바로 이게 이제 셀 서식이죠. 눈으로 볼 때 가독성을 높여주는 거, 이게 바로 셀 서식의 진정한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셀 서식에서 사용자 정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1번 문제 볼까요? G4셀부터 G14셀 영역은, 자, 오른쪽 들여쓰기. 자, 이 영역은 오른쪽으로 들여써라. 그리고 들여쓰기의 값은 1로 지정해라. 또한 셀 서식은 백분율 스타일, 즉 퍼센트로 지정하라는 얘기죠. 서식은 백분율 스타일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지정해라. 자, 복합 문제네요. 오른쪽 들여쓰기도 해야 되고 들여쓰기의 값은 얼마로? 1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백분율 스타일도 지정을 해줘야 되네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기를 해줘야 되는, 자,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G4셀부터 G14셀 영역이에요. 범위를 잡아준 다음에, 자, 텍스트는 오른쪽 맞춤을 하라고 들여쓰기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맞춤 탭에서 일단 보게 되면 맞춤 탭에 오른쪽 맞춤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오른쪽 맞춤 이름 확인했나요?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일단 한번 클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자, 맞춤 탭에 보면은 그 옆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어쓰기하고 들여쓰기가 있습니다. 자, 아이콘의 모양 잘 보시면 됩니다. 내어쓰기는 앞쪽으로 내어서 쓰는 것이고 들여쓰기는 반대쪽이죠. 즉 오른쪽으로 글자를 들여쓰기 하는 거예요. 이 들여쓰기는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씩 늘어납니다. 그냥 클릭 한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1 값이 늘어난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자, 맞춤 탭 확장을 쫙 열어봅니다. 그러면 맞춤에 오른쪽 들여쓰기 되어 있죠. 들여쓰기 값은 얼마? 1.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두 번째 내용이 있었어요. 두 번째 내용을 잘 보니까 서식을 백분율 스타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 자, 백분율은요, 표시 형식을 보시면 됩니다. 표시 형식에 보면은 여기 퍼센트 있죠? 마우스 커서 올리면 네, 백분율 스타일 나와요. 그러니까 클릭해주면 알아서 이렇게 백분율 스타일로 바꿔줍니다. 또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자, 소수 둘째 자리니까 그 옆에 보면은, 자, 또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자릿수를 늘려주는 거, 자, 또 하나는 자릿수를 줄여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위에 있는 점 제로에서 점 00, 00. 이게 바로 뭐예요? 한 번 누르면, 자, 첫째 자리. 한 번 더 누르면 둘째 자리. 한 번 더 누르면 셋째 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릿수가 늘어납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거꾸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뭐 하라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게 아니에요.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따라서 점 뒤에 두 숫자가 나오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해결이 된 거죠.
자, 12번입니다. G6셀은 G16셀이네요.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자, 셀 서식 아까 이제 단축키는 컨트롤 1이라 그랬죠.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홈 탭에 있는 그룹 확장 탭을 들어가도 됩니다. 자, 형태는 YYY년 mm월 dd1 형식으로 지정하시오. YYY년 mm월 dd1. 자, 네 자릿수 연도고요. 네 자릿수 연도, 두 자릿수 월과 두 자릿수 일입니다. 여기에 형식 아예 다 알려줬네요. 사용자 지정 형식을. 자, 요것만 그냥 잠깐 보고 나서, 아, 네 자리, 두 자리, 두 자리구나.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뭐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작성일이에요. 작성일 G16셀. G16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셀 서식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1 또는 오른쪽 클릭의 셀 서식 또는, 자, 확장 대화 상자 클릭하는 거. 자, 아무거나 눌러줍니다. 그러면 표시 형식이 나오죠. 자, 이 표시 형식에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수동으로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제시된 형태대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보면은 YYYYMMDD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뒤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YYYY, 자, 년. 근데 이 년자가 뭐였어요? 한자였죠. 한자였으니까 그대로 한자 키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월이에요. 자, 월도 역시 한자 키를 눌러보면은, 자, 2월 나옵니다. 한자 키를 눌러보면은 달월. 또 DD1이죠. 한자 키를 눌러보면 날일.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안 어렵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실제로 입력을 할 때는 여기 년, 월, 일 앞뒤에, 자, 묶어 표시해야 돼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뭐 이런 묶어서 표시를 해도 되고, 또는 비슷한 그러한 게 있으면 여기 나오네요. 여기 YYY년 mm월 dd1 이거 찾아가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엄청나게 쉬워요. 자, 확인했으면,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연, 월, 일. 네 자릿수 연도, 두 자릿수 월, 두 자릿수 일.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까 이제 mm하고 dd 같은 경우에 그냥 m과 d만 쓰게 되면 한 자릿수 표기가 돼요. 즉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뭐 10은 그대로 10, 11, 12.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연도도 마찬가지로 YYYY 이게 네 자릿수 연도라면 그냥 두 자릿수 연도를 표기하고 싶어. 그러면 YY. 자, 요것만 그냥 쓰면, 네, 간단하게 또 해결이 되겠죠. (13번) i14부터 i4부터 i4죠. i4부터 i14의 영역을 뭐 하라고요? 복사를 하래요.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재고량 F4부터 F14 영역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는데, 연산 더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 연산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값을 붙여넣는데 기존 값에다가 특별한 내가 지정한 값들, 그러니까 내가 붙여넣으려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붙임을 당하는 그러한 셀값 있죠. 이것들을 서로 어떻게 한다? 네, 연산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네, 선택하여 붙여넣기 중에서 연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 제시된 대로 그냥 하면 되겠죠. 자, 값이 있습니다. 값이 있는데 i4부터 i14까지의 영역을 범위로 잡아요. 자, 이걸 범위로 잡은 다음에 그대로 뭐 하자고요? 복사합니다. 복사 단축키는 컨트롤 C가 되겠죠.
자, 컨트롤 C로 했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거는 이거를 그냥 붙여넣는 게 아니라 선택하여 붙여넣어라. 자, 어디에다가 F4셀부터 F14셀까지입니다. 자, 이 범위에다가 붙여넣어라 해요. 이 범위에다가. 자, 이때 지난달 재고량에 해당하는 여기 10이라는 값이 있고요. 현재 재고량은 50이에요. 자, 5고 30입니다. 자, 붙여넣는데 그냥 붙여넣으면은 네, 15, 0, 15, 15, 0, 15, 7, 2 이게 그대로 들어가겠죠? 이게 아니라 오른쪽 클릭을 하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찾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연산이기 때문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냥 붙여넣기와 연산 붙여넣기가 있죠. 자, 연산에 보면은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이 중에 뭘로 더하기를 선택을 하여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제 더해집니다. 자, 더해져요. 10, 50 더해서 60, 뭐 35, 20, 10, 2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변했죠? 네, 60, 35, 20, 10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 중에서 자, 어떤 기능에 해당하죠? 바로 연산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값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4번이네요. B13셀부터 G14셀 영역에 자, 무엇을 테두리 스타일은 모든 테두리로 하라. 자, 모든 테두리. B3부터 G14셀 영역의 모든 테두리 선 스타일은 실선으로 하고 테두리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으로 적용하여 표시를 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일단 모든 테두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테두리를 다 만들어줘야 되고 또 선의 종류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뭐 물론 셀 서식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문제를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잡아야겠죠. B3부터 G14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범위 잡은 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선만 만들어 줄 거라면 여기 글꼴에 보면 선 종류가 나와요.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테두리 다 들어갑니다. 근데 테두리에 색상 지정해야 되죠. 테두리 색상. 그러니까는 테두리 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여기저기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예 자, 셀 서식으로 들어가자. 셀 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테두리 탭이 있어요. 자, 이 테두리 탭에서 선의 스타일 지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선의 색깔 지정해야겠죠. 선의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글자 잘 보셔야 됩니다. 커서를 갖다 놓으면 글자 나오죠. 파랑을 선택을 하자. 그리고 나서 모든 테두리는요, 윤곽선 안쪽 두 번을 클릭하면은 모든 테두리가 되고, 아니면 미리 모든 테두리 하고 싶으면 바로 아이콘에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마지막 문제까지 풀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예에서는 10문제 이상을 해봤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5개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엑셀을 사용할 때 이 엑셀 도구 역시 계산을 이용한 문서 도구이기 때문에 서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서식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연습을 몇 번만 하시면 굳이 뭐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자, 이번 학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